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오늘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간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고 계신데요. 해는 떴습니다. 현재 기온 8도인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무려 27도입니다. 일교차가 거의 20도 차인데요, 여러분. 이런 때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맑은 날씨 예보됐습니다. 오늘 국회가 본회의에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사제 등을 둘러싼 공방, 그리고 중동발 물가 상승 등 민생 경제 현안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50일 앞둔 상황이 됐습니다. 내일로 50일인데요.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부산시장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와 함께 오늘 아침 세계일보에 실린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소상히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은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지역 한 10군데 조사를 했어요. 네, 여기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벌이는 곳 한 군데 빼고 9군데는 오차 범위 밖으로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51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경북을 제외한 전국을 휩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60%대 지지율과 여당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전국 선거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전문가들은 대구마저 접전지로 보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판세 반전에 실패하면 전례 없는 참패가 올 수 있다, 이런 위기론이 제기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중앙정부 견제를 앞세워 현역 단체장 수성에 나섰는데 수도권 후보 확정 지연, 공천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막판 변수는 투표율과 제3지대 연대 여부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게 이 대통령 지지율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2023년 정계 입문 이후 첫 국회 입성 도전인데요.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승리하면 친한계 영향력 확대와 당권 도전 등 보수 진영 재편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패배할 경우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차출을 검토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무공천론과 자체 공천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재기하도록 장동혁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부산을 잇따라 찾으며 지역 기반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경기도 평택을 출마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내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실화되면 조국 대표의 첫 수도권 승부처 도전이 됩니다. 평택은 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형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인데 민주당 강세만 장담할 수 없는 접전지로 평가됩니다.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 제로를 목표로 승산 있는 지역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이번 출마는 조국 혁신당의 수도권 확장 시험대이자 범여권 재편 변수로 주목되는데, 자, 민주당이 그럼 평택을의 후보를 안 낸다는 것일까요? 후보를 내고 나중에 조국 대표와 단일화하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인지, 네,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조금이라도 조국 대표에게 양보하는 태세를 취한다면은 당내 반발은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네, 이것도 관심이네요.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이 국군정보사령부를 전격 방문 조사하면서 외환 혐의와 관련해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정보사 공작 관련 규정과 예규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했으며 비상계엄 직전 몽골 방문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이 일부 군인사를 기소하고도 추가 외환 의혹은 공소화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 재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반복된 수사로 인한 군 부담과 안보 공백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고 서울신문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신문 살펴봤습니다. 자, 그 밖에 TV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지 알아보죠. 파키스탄 총리와 각각 만남을 가진 미국과 이란의 협상단은 현지 시간 11일 오후 5시 반쯤 파키스탄을 포함한 3자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외신은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회의 내내 긴장감이 요동쳤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경제, 군사, 법률 등 분과별 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실무 논의까지 진행되면서 한때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습니다. 21시간의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벤스 미 부통령이 돌연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We go back to the United States having not come to an agreement. We've made very clear what our red lines are, what things we're willing to accommodate them on, and what things we're not willing to accommodate them on. 결렬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당후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We leave here with a very simple proposal, a method of understanding that is our final and best offer. We'll see if the Iranians accept it. 이란 측도 이어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에 있어 미국의 지나친 요구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12.3 내란 핵심 인물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건 지난 2월.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벌써 2달 가까이 지났지만 항소심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특검법입니다. 내란 특검법이 정한 2심과 3심 재판 기간은 하급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어느덧 3개월의 절반 이상 흘러갔지만 해당 조항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검 출범 전 검찰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의 토대가 되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도 7일 이내가 아니라 20일 이내로 통보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해도 속도가 늦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서류가 전달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짜는 3월 13일. 20일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여는데 문제가 없지만 기일을 정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로 확정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어제 국회에 모여 수도권 협력으로 승리하겠다며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공동대응과 공통 공약 마련, 수도권 행정협의회 구성 등을 발표했습니다.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제반의 문제들을 하나씩 정책으로 합의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는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에서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를 이번 주 중 직접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전재수의 후임자로는 하정우 수석이 가장 적임자다 이런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유승민 전 의원 등 영입에 실패한 뒤 실시한 경기지사 후보자 추가 공모를 어제 오후 마감한 결과 조광한 최고위원과 비공개를 요청한 1명, 모두 2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저라도 뛰어들어 우리 선거를 우리 당의 승리로 만들어 보겠다.